비트코인은 이미 좋은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조정을 한 후에 회복 정도도 봤을 때 너무 탄탄하고요. 비트코인은 정말 단기로 보든 중기로 보든 장기로 보든 어떻게 봐도 되게 투자 가치가 되게 좋은 자산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미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위스에서 중국 부총리와 만난다. 네, 이런 큰 뉴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큰 뉴스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네, 네. 전달드리려고 해요. 오, 네. 그게 뭐냐면 인도와 미국 양국 간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 오,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큰 뉴스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큰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도와 미국 양국이요, 서로의 네,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두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가 양국 무역 관계를 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이제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세를 더 부과해서 가중평균 관세율을 따지면 한 12%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 2.2%에 비해 매우 높았던 건데 이제 이거를 상호간에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인도에게도 굉장히 큰 이익이 되고 미국도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방향성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가 윈윈하는 그 포인트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음. 이러한 것도 이제 시장이 알아서 그 주가나 또는 비트코인 가격의 위험 자산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호간세 중에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럼 인도는 그 10%마저도 피해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오, 관세, 진짜 대박이네. 네, 지금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엄청난 뉴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인도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뭐 미국은 워낙 초강대국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2.2%밖에 어차피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나 뭐 이런 농산물, 제약 이런 것에서 굉장히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었는데, 어차피 네. 잘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인도가 이렇게 미국과 대등하게 이렇게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했을 때 과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좀 궁금했는데, 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관세 인하로 인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 참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무역 비용도 줄어서 인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지니까 다른 해외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봤을 때도 이제 인도에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뭔가 좀 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또한 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을 대신해서 인도를 새로운 생산 기지로 삼으려는 글로벌 자본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애플은 이제 이러한 큰 흐름을 이제 미리미리 알고 인도에다 생산기지 시설도 옮겨놓고 이르면 음. 내년부터 아이폰에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미국에 수출하는 아이폰의 전량을 인도에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음.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저는 중국이 굉장히 쪼들리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인도는 제2의 중국, G3 국가로서도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강력한 G3 국가? 근데 그렇게 네. 좀 전망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사실 중국은 제조업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네. 심지어 뭐 저도 알리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뭐 1,000원, 2,000원 주고 심지어 배송비도 없이 막 이렇게 사는데 물건들도 너무 좋은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 예전에 제 닉네임도 인도유랑이었고 인도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인도는 놀랍도록 발전을 잘 안 하는 나라이거든요. 사실 제조업도 모르겠어요. 아이폰은 얼마나 잘 만들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생필품이나 기타 뭐 우리 뭐 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의 휴지를 특히나 뭐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이런 게 인도 제품도 향후에는 좀 경쟁력이 생길지 저는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 음, 실제로 보면은 그 인도는 지금 현재 그 제조업 인프라나 전문성이나 법적 체계 등에서 아직 중국과의 큰 격차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조 역량이 비슷할 경우에 넘어가겠다는 거지, 아직은 인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섣부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고래동 공부에서 네, 그 오태민 작가님이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네, 네. 근데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어떤 사례냐면 그 1980년대에 일본이 그 반도체나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근데 이 일본이 이제 몇 가지 실책을 범해요. 예를 들면 도시바 코콤 사건이라고 해서 그 음. 공산주의 세력권에다가 그 군사 무기 같은 거, 부품 같은 걸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국에 걸리면서 미국이 아, 이거 일본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본을 바꿔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도시바를 때리고 추가적으로 뭘 때리냐면 반도체를 또 때립니다. 아, 네, 그 반도체를 때리면서 그때 그 반도체 생산 시설과 기술 이전을 어디다 하냐면 한국과 대만이 되거든요. 야, 근데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우려가 엄청 컸어요. 음, 아니, 그 한국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첨단 산업을 만드냐. 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경공업만 하던 국가들이 어떻게 중화학을 하고 뭐 중화학 그래도 했다 쳐. 근데 어떻게 반도체까지 만들어? 근데 이제 그때 막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 대만도 할 수 네, 있다 막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5년, 10년 지나서 일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재현될 거라고 보는 거가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번에 인도도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진짜 인도의 모디 총리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인도는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변화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20년, 30년, 50년, 100년 동안 못 변하던 그거를 이렇게 뭐 짧은 기간에 뭐 5년도 뭐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진짜 정말 많은 게 바뀌는 게 저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옹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빅테크 기업 대부분 CEO가 거의 다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제조업까지도 중국을 대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웅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네요. 네, 저희가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중국의 과거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 성정일 대표님도 생각나실 텐데 그 대학교 다니실 때 네, 만 해도 중국 제품 싸구려 제품이고 품질 안 좋고 이런 생각 그쵸. 많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이거 중국산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어, 근데 옛날엔 지금 못 썼죠. 그렇죠. 10년, 20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품질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인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을 하면은요. 음,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도 지금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보도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외신들에게서는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중국도 이런 뭐 소비재 상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금 뭐 월마트에 뭐 아마존에 생필품이 뭐 줄어든다, 뭐 재고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단시간 내에서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국도 막 동남아 순방을 하고 유럽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려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겉으로는 막 강하게 나가지만 결국엔 스위스에서 또 만나가지고 회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인도에 뭐 우리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 우리 예전에 또 막 브릭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뭐 차이나하고 인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네, 그게 유행하기 전에는 진짜 엄청 많이 브릭스가 다 올라갔다가 나중에 인기를 끌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었잖아요. 지금 막 인도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붐이 일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인도가 지수리 국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거든요. 그럼 네. 인도 ETF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 그 주가를 보면은, 네. 센섹스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그 이미 되게, 근데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보고 인도를 투자할 거냐 이러면은 저는 뭐 5% 이내, 그러니까 성장주 음, 개념의 느낌으로 5% 이내 정도는 담을 수 있겠지만 많은 포션은 가져가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음, 뭐 5%라고 하면 저는 사실 뭐 그 인도보다도 비트코인에 더 많은 퍼센트를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네네. 저는 더 제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 뭐 투자를 한다면 5% 이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옹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인도가 이제 그 잘 될 수도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요. 5년, 1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네. 또 이 하드웨어 공장 시설이 옮기면서 막 우당탕탕 할 수도 있고요. 또 네네. 관세가 지금은 전면 폐지됐다고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음,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을 넣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이미 좋은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조정을 한 후에 회복 정도도 봤을 때 너무 탄탄하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단기로 보든 중기로 보든 장기로 보든 어떻게 봐도 되게 투자 가치가 되게 좋은 자산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요즘에 1비트 모으기 그 게시판 보니까 옹달님 음, 계속 매수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1비트 모으기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해서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그 코너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4.3비트까지 모으는 거를 이제 인증을 한 후에 그 계좌가 이제 7억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거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조금 몇 달이 흐른 다음에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조정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지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음, 해서 계좌를 또 새로 열었어요. 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 비트코인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수익률 목표 50%로 이제 매일매일 한 3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 4회차. 오늘 음, 좀 올랐으니까 아마 이 수익률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 대표님께서도 계속 매수하고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웅달님하고 방송하면서 네, 제가 1,0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를 했고, 일단 어, 오늘 아침까지 매수하면서 제가 예정된 금액은 네, 모두 다 매수가 끝났거든요. 되게 기분이 네. 좋은 게 제가 매수를 딱 끝나자마자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런 네네. 또 기분 좋은 네, 상승을 좀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성 대표님께서 이제 타이밍을 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9만 7천으로 오르니까 또 기분도 좋으신데, 그래서 또 성 대표님께서 무료 강의를 또 열어주시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어주시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강의를 하는데요. 뭐 비용은 따로 없고 저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시기니까 뭐 저도 그동안 매수 안 하고 있었는데 매수를 한 거였고 웅달님도 뭐 누누이 말씀을 하시지만 비트코인만큼 좋은 자산이 네,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제가 생각해 단점은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좋은 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럼 좀 돈을 써야 되는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좀 일부 팔아서 이렇게 생활비로 쓰고 하기가 사실 좀 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좀 배당주, 네, 고배당주는 뭐 배당주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융합을 해서
포트폴리오와 뭐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거를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전으로 저희 고래동 공부 컨텐츠가 되게 풍부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시향 방송을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들을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펜딩을 통해서 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 펜딩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